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얘기는요. 이 책입니다. 이게 제가 전자책으로 샀는데요. 열국지입니다. 열국지. 이수광 씨가 썼다는데 저 열국지. 이거 만화책처럼 보이는데 만화책은 아니고요. 사실 만화책인 줄 알고 저도 샀다가 만화책이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열국지라 하면 뭐 아시죠? 옛날에 그 중국에 이제 뭐 춘추전국 시대 이럴 때에 막 전쟁하고 막 정치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역사 근데 이거 이제 좀 소설이 가미되었으니까 역사 소설이 되겠고요. 뭐 유명한 역사 소설이라 하면 일단 삼국지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패권을 다투었던 초한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이전의 시대인 한참 이전의 시대인 이 열국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권짜리거든요. 10권짜리인데 제가 현재 1권밖에 안 읽었고 나머지 이제 또 읽어볼 건데 현재는 이제 제가 1권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뭐 1권에 대한 리뷰가 되겠죠. 근데 1권에 대한 리뷰라고는 하나 사실은 이제 이런 류의 어떠한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1, 2, 3, 4, 5, 6, 7, 8, 9, 10이 좀 유사한 형태의 리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2, 3, 4, 5권은 뭐 안 할 수도 있고 리뷰를 어찌되었건 열국지를 사실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 만화가 되었던 소설이 되었던 또 옛날에 뭐 한자 시간에 뭐 관포지교 이야기, 문경지교 뭐 그런 사자성어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할 수 있었죠. 저도 이제 몇 번 접했는데 사실 삼국지, 초한지, 열국지가 사실은 다 저한테는 재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단은 천하를 놓고 패권을 다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무슨 뭐 대단히 남자들에게 와닿는 어떠한 그런 이야기인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런데 어찌되었건 포인트는 뭐냐면 그 시절에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꾀를 내어서 이 험난한 세상살이는 언제나 난세죠. 우리가 뭐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만한 시대가 있나요? 사실 뭐 전쟁이 되었든 뭐 아무튼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생물체로 태어나서 살다 간다는 것이 언제나 전쟁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조금 더 노골화된 전쟁이냐 아니면 약간 좀 문명의 옷을 입은 그러한 전쟁이냐 그러한 차이가 있죠. 어찌되었건 예전의 일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노골화된 전쟁이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 누가 누구를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쭉 나오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배우고자 하는 부분은 무슨 뭐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니까 나도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인간 세상 속에서의 누군가는 흥하고 누군가는 망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왜 누군가는 흥하고 누군가는 망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런 걸 배우고자 함이죠. 어떤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 있어서 삼국지가 되었든 뭐 초한지가 되었든 열국지가 되었든 상당히 우리들은 읽어볼 만한데요. 물론 이것을 뭐 잘못 배워서 누가 누구를 속이고 뒤통수 치고 이런 게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행동이고 그래서 뒤통수 치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그것은 이러한 책들이 주는 교훈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열국지에서 제가 발췌한 부분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여러 사람들의 눈이 있다. 나를 바라보는.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이상하게 인간은 정말로 어찌되었건 타고난 성품 속에서 누군가의 악행을 보면은 그것이 싫어지고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고 오히려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내가 악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그거는 떠나서라도 내가 누군가를 보았을 때는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본능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다 보니까 이 열국지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되고 때로는 황제가 되고 해도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거스르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열국지에서도 보이지만 어떠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할 때 보면
항상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즉 그 명분이라 하면 뭐 요즘 표현으로 민심이라 해도 좋고 어쨌든 천하 사람들,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떠한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느냐가 하는 것이 이 예전 시절에 어떠한 정치를 하던 사람들에도 꼭 사람들이 뭐 투표를 하는 민주주의를 떠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뭐랄까요, 자신의 행동을 절대 권력자라고 해도 좀 조심하게 만들고 자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워낙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하니까 정치의 본질들이 예전하고 또 많이 달라지는 측면들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일단은 그러하더라라는 한 부분들, 그러한 생각 속에서 제가 발췌한 부분, 또 재밌는 부분들을 잠깐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주우는 주 사람 이름이죠. 위환공을 죽이고 군 위에 올랐으나 백성들은 몰래 손가락질을 하며 소근거리기만 했다. 인심이 흉흉하여 주우는 도무지 참을 이룰 수 없었다. 주우는 위나라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자 석후에게 대책을 물었다. 소란한 민심을 잠재우고 백성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려면 전쟁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후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다. 그렇죠. 내부 단속을 하려면 외부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굉장히 유리하죠. 이웃나라와 아무 원한이 없는데 전쟁을 한다는 말인가? 주공께서는 정나라를 치십시오. 정나라와 제나라는 동맹을 맺고 당을 이루고 있다. 정나라를 치면 제나라가 구원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두 나라와 싸워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송나라와 노나라의 사신을 보내 그들에게 원조를 청하고 친과 제와 합세하여 나라 이름입니다. 정나라를 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친하고 채도 나라 이름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자, 이에 주우는 석후의 말대로 두 나라의 원조를 청하고 진과 채를 동원하여 5개국이 연합하여 정나라를 침공했다. 정장공이 예상했던 대로였다. 정나라는 5개국 군사들이 벌판을 까맣게 메우고 공격해오자 다급했다. 황급히 군사들을 동원하고 회의를 열었다. 정나라의 신하들은 화평을 하자고 하기도 하고 싸우자고 하기도 하여 공론이 분분했다. 정장공이 웃으며 신하들에게 둘러보았다. 자, 정장공이 이제 그 전쟁을 예측을 했었는데 예측대로 이제 되어서 그 이제 정나라 신하들이 이제 갑론을박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장공이 웃으며 신하들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경들은 이번 전쟁이 어떻게 하여 비롯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중요하죠. 문제의 본질을 일단은 파악해야 한다는 거. 위나라의 주우는 형을 죽이고 군위를 탈취했기 때문에 민심을 얻지 못했다. 이에 지난날의 원수를 갚는다는 핑계로 5개국과 연맹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나 노나라는 왕에게도 알리지 않고 공자 휘가 뇌물을 받고 군사를 몰고 왔다. 진과 채는 우리와 원수진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송나라는 자기네 나라 공자 빙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왔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내면 저절로 돌아갈 것이다. 5나라가 모두 이해가 다르니 그를 이용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다. 먼저 송나라의 공자 빙을 돌려보내라. 그 뒤에 공자 연은 군사 500명만 거느리고 나가서 서문에서 싸우는 척하다가 패하여 돌아오면 주우는 싸움에 이겼다는 명분을 얻어 반드시 철군할 것이다. 거의 뭐 손바닥 들여다보듯 이 쳐들어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있죠. 5개국이 연합하고 쳐들어온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모습이 흘러가는 그 시류의 어떠한 정보라던가 정치적 흐름, 그런 어떤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각각 나라들의 어떠한 입장들을 정확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책을 낼 수가 있죠. 삼국지에도 유비가 죽고 유선이 즉위했을 때 5 방향으로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때 제갈곤명이 하나하나 막아냈던 그런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정장공은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다.
주가 그렇게 쉽사리 철군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들이 반신반의했다. 공자빙을 우리나라에서 내보내라. 정장공의 말에 신하들이 송나라 공자빙을 장갈로 호송했다. 장갈이라는 지역으로 호송했다는 거죠. 이어서 송나라 공자가 장갈로 떠났다는 사실을 송나라에 알렸다. 그렇다면 우리도 장갈로 가자. 송나라 군사들은 곧 정나라에서 철수하여 장갈로 달려갔다. 그러자 정나라와 크게 원한이 없는 채진노나라도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갔다. 정나라 공자 연은 성문을 열고 위나라 석후에게 싸움을 걸었다. 공자 연은 불과 10여 합을 싸운 뒤에 군사를 물려 철군했다. 군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석후는 위나라 군사들에게 명을 내렸다. 어찌하여 겨우 한 번 싸우고 철군을 합니까? 장수들이 의아하여 석후에게 물었다. 석후는 장수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장수들이 주에게 가서 보고했다. 석후가 군사를 철군하려고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주가 녹이 등등하여 말했다. 소신들도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수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석후를 들라고 해라. 주의 영에 석후가 들어와서 굴레를 올렸다. 경은 어찌하여 싸우지도 않고 철군할 준비를 하는가? 정나라는 강한 군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나라의 제후는 주나라의 경사인데 오늘 싸움에 이겼으니 이만하면 주공은 크게 위험을 떨친 것입니다. 주공께서 군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랫동안 나라를 비우시면 나라 안에서 혹여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므로 철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는 정군과 싸워서 승리했으니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공연히 실속 없는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옳다. 주는 비로소 깨닫고 철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석후는 군사들에게 지시하여 정나라 도성의 서문 밖에 있는 나락을 모두 베어가지고 돌아갔다. 자, 어찌되었건 내부 단속을 위해서 일단은 이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이 정나라를 향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위나라가. 그런데 이제 정나라의 이제 정장공이 그것을 보고 그 본질을 파악해서 옛다 명분 하면서 이제 그쪽이 승리하는 가벼운 명분을 줌으로써 전쟁을 막아내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고 수많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서 이 각각의 나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했는지, 때로는 어떻게 잘못 대처해서 무너졌는지 등등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열국지에는. 이러한 소설들은 10권이라고 하는 이런 웬만한 이름 있는 역사 소설은 웬만하면 10권을 넘어가죠. 10권 정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은 될 수는 있겠으나 근데 참 읽어보면 정말 재미가 있고 인간에 대한 본질들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번 그 어떠한 여러 가지 깨달음, 사람에 대한 혹은 정치에 대한 인류의 생존에 대한 또 인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